네, 다시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완전 초반보다는 동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흐름과 좀 유사하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흐름 자체가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소식을 조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차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양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모두 매도 우위입니다. 어제 초반에 좀 매수량이 들어와서 오랜만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됐었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3원 60전 내리면서 1103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기업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 중국 공작기계 시장 확대 가능성 점차 커지고 있죠. 시장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주가 흐름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STX 메탈 0.3% 오르고 있고요. 두산엔진 역시 힘을 받고 있죠. 0.6%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그리고 또 우리투자증권 강세입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분리 매각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했었죠. 건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은 2.5% 오르고 있고요. 계룡건설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산업 나란히 1%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창구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두 항공주 모두 강세고요. 한진해운과 KSS 해운을 비롯한 해운주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3.4% 오르고 있고요. 동양생명 2.1% 그리고 앞서 살펴봤었던 증권주 삼성증권 역시 1% 중반대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오히려 더 강세네요.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을 오늘 최철은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8%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운송장비업종 잠시 살펴볼까요? 현대중공업 밀리고 있죠. 1.1%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나란히 강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업종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 살펴볼까요? 네, 롯데쇼핑 0.2% 오르고 있고요. 광주신세계 0.2%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1% 밀리고 있네요. 화학업종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이 2.3% 밀리고 있습니다. 금양과 조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1.9% 밀리고 있습니다. SKC 1.9%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 시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맥의 황성호 시삽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흐름 자체가 초반에 약간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스피가 하락 전환됐거든요.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주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서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약간 차별된 모습을 약간 좀 언급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해외 증시 차트를 보고는 완전히 이제 최초의 반락 매물이 나왔던 11,896에서 이제 시가 출발을 해서 종가가 이 정도에 끝난 장대 연봉 다음에 이 거래 만에 이 연봉 부분 다시 돌려놓음으로써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어떤 기조적인 자체에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1월 28일 날 이후부터 거의 차익 매물이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수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해외 증시와 연동성은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가지고 있다면 일단 보유하셔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일단 새로운 수익이 아마 한 번 더 큰 시세를 한번 주려면은 일단은 2100선을 강하게 좀 뚫어주는 모습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 단기 매매 위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이 매수 1위가 현대차, 2위가 현대모비스, 3위가 하이닉스, 4위가 호남석유, 5위가 기아차. 기관은 1위가 NC소프트, 2위가 현대건설, 3위가 기아차, 4위가 삼성전기, 5위가 KB금융순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자동차 관련 업종은 현재 상승세가 되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자동차 업종을 꾸준히 매수하여 주고 있는데 반해서 차트 자체의 모양은 좀 많이 좀 훼손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모습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1월 28일 날 단기적인 고점 박스권 3번 돌파를 실패함으로 해서 반락으로 인한 매물이 나왔고, 현재 18만 8천 원 부근에 갭 부분을 메꾸면서 다시 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갭이 상승하면서 올라오게 될 때는 이날 갭의 부분이 상당히 매물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관련주는 그다지 큰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의 흐름은 지루하게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새로운 시세가 만약 한 번 더 주어진다면은 19만 7천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시는 것이 좋고, 지금 만일에 저점 매수 상황에서 가담을 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나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기타 업종보다는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편입은 조금 한 발자국 밀어보시고, 말씀드리는 가격에 대해서 매무수와 과정이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기간 조정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상승세가 출현했을 때 박스권을 한 번 더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중에 1위가 NC소프트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NC소프트의 프로야구 창단 소식이 이제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상당히 계속적인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있었을 때는 기업의 실적보다는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측면이 강했으므로, 이거는 앞으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의한 영업이익을 얼마나 광고 홍보비로 이제 나가는 영업이익의 악화에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NC소프트가 기관이 매수했다고 해서 중량적인 모멘텀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그다지 메리트는 없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상위 종목 네 번째 중에 호남석유가 좀 눈에 잡히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종이 그간 코스피 상승률과 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 내에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일단은 유가가 상승했다가 지금 사실 90달러 이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좀 지루하게 유가를 따라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요. 다시 9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호남석유 같은 석유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 업종은 장부간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붙기가 부담스럽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5만 4천 원 정도를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뚫어준다면은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KB금융을 267억 샀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시각은 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렇게 썩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정부의 움직임이 DTI를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상당히 위험한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가계부채가 상당히 지금 위험 수준으로 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DTI 규제를 완화를 연장하는 측면, 지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건설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금융주 자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물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지 여타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DTI 규제를 완화를 해버린다면은 일단은 금융주에 있어서는 그다지 썩 좋은 소식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일단은 금융주에 관한 시세 탄력이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려는 분들은 아마 올 한 해 정도는 금융주는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융주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주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1위가 멜파스, 2위가 덕산 하이메탈, 3위가 테크노세미캠, 4위가 파트론, 5위가 SNU. 기관은 1위가 서울반도체, 2위가 GS홈쇼핑, 3위가 차바이오앱, 4위가 젠백스, 5위가 SM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지금 LED 관련주를 좀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서울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SNU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지금 다 반도체 장비하고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해서 이제 부품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상태고요. 덕산 하이메탈과 서울반도체는 물론 지금 시총의 크기도 있지만은 기대되는 영업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높은 상태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관이나 대형주로서 이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내놓게 되면은 주가가 빠질 때는 좀 감당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과 서울반도체는 매수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가져가셔야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지금 PR이 다 50배 이상 넘습니다. 어떤 제조 분야에서 PR 50배가 넘는다는 것은 성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약간 좀 주가는 과한 면이 있고요. 일단은 서울반도체와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지금 수급만 보고 매매할 자리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멜파스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적인 면을 봤을 때는 20선을 지지해가면서 계속 멜파스는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패널 정전화 패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스마트폰의 시장에 계속 늘어나면서 물량을 계속 지금 물동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모습이고, 일단 정전화 패널에 있어서는 멜파스와 ELK 정도가 이제 같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장내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일단 멜파스는 추세적으로 깨지는 외국인의 매물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멜파스는 좀 보유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ELK도 또 덩달아 더불어서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론 같은 휴대폰 부품주를 많이 샀지만은, 파트론은 약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움직임이 좀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간 힘이 좀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휴대폰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파트론보다는 향후에 이제 LTE 관련해서 롱텀 에볼루션 관련 부품주에서 7월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SK텔레콤에서 이제 롱텀 에볼루션에 대한 도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휴대폰 부품주의 수혜를 볼 종목으로서는 상기에 외국인이 매입했던 파트론보다는 와이소를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소 같은 경우에는 부품 포트폴리오 자체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롱텀 에볼루션 장비라든지 그런 휴대폰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주파수 선별하는 그런 부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솔의 지금 현재 주가로 봐서는 지금 작년 EPS 대비 한 13배 정도로 PR 13배 정도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올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좀 미리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올 한 해는 와이솔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한 9,400원 초반에 와이솔을 좀 사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지만은, 올 한 해도 계속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 와이솔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중에는 젠백스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젠백스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 상장까지 상당히 좀 높은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시총이 6천억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결과는 일반인 투자자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동종목은 중장기 투자보다는 일단 호재가 마감되는 시기까지, 세력이라고 불리는 주요 매매 세력들이 이탈하는 라인 27,1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 특성상 계속 상향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지만, 27,100원을 좀 장중에 이탈하게 된다면 약간 조정도 가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떤 호재에 의한 상승 측면이 강하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매에 가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 중에 차바이오웨이나 SM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동 종목의 기술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특징된 바가 없으므로 요거는 오늘 멘트에서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의 상황이 지수가 우상향, 해외 증시가 우상향을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100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종목이나 업종별로 상당히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런 장세에서는 일단 대형주는 일단 롱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맞는 전략인데, 해외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나 IT 관련주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속해서 보유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다른 업종이나 일단 어떤 우상향이 아닌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놈들이라든지 아니면 20선 밑에서 하회하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매매나 뉴스나 호재에 의한 단기 매매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과 연관지어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몇몇 종목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종목을 좀 가져와서 편입시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와야 될 종목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지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와이솔 정도는 계속 가격선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와이솔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매개 황성호 시삽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임 기자. 우리 시장에서 이 특징적인 종목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인천공항의 1월 수송 실적이 개항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 3%대로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인천공항 운항 횟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원산업은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힘입어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통원산업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7%, 159%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산화방지제의 추가 증설이 완료되고 제품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투자 위험으로 작용하던 재무구조 리스크도 개선돼 투자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상폭력 시장 육성 방안을 내놨다는 소식에 해용이 3%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미국 정부가 어제 해상폭력 육성안을 내놓으며 그동안 장애물로 작용했던 부지 문제가 해결돼 해용을 비롯한 주요 부품업체의 수혜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KINX는 공모가 8,000원의 거래를 시작했으나
5% 넘게 하락하며 7,600원 안팎의 거래될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리포트 분석해 볼까요? 네. 삼성증권은 일시적으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이집트 정치 불안과 중국 긴축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2000 중반의 강한 지지력을 보여준 만큼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가 단기 박스권을 보일 경우 이를 저가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주인 IT, 자동차, 전기전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외국인 매수의 약화와 금리와 환율 등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격 지표가 불안정하므로 종목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2100선 저주의 등락을 이용한 단기 매매에 무리는 없겠지만 당분간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최근 긴축 이슈의 중심에선 인도와 중국 등 이머징 아시아의 증시의 방향을 살핀 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농산물 가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 이변이 이어지며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경작 효율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농기계와 비료, 농약 생산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는 설명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대동공업과 동양물산, 하프로, 남해화학 등을 관련주로 꼽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투자해우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아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께서 말씀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초반에 주가 흐름이 약간 부진했는데요.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내리고 있고요. 31만 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31만 원 선 이하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만 2천원 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연상점의 이 최가정 실장께서는 한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스도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프로야구단 창단과 관련한 이 NC 소프트웨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양호합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9% 오르고 있고요. 21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20만 8천원 선, 목표가는 23만 9천원입니다. 네, 투자해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에는 종목명 외에도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시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전화를 통해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부터 아주 시원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문자로 먼저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저희도 약간 난감하기는 합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솔 홈데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63님께서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매수가가 1,550원입니다. 비중 50% 현재 가지고 계시는데요. 언제쯤 매수가에 올지 지금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이분. 네. 간절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솔 홈데코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죠. 예, 첫 번째 종목은 한솔 홈데코고요.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 강화 마루동 인테리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탄소 배출권 수혜주기도 하고 그린홈 테마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업 실적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권 그리고 그린홈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주가는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70원, 13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락하고 난 뒤에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하고 난 뒤에 13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적어도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이후에 테마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업적인 호재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가격대는 13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13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난 뒤에 반등을 주고 그리고 다시 밀렸지만은 1300원 부근에서 또 최근에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업 실적이란지 업황이 아닌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300원 부근에서 적어도 지지력을 보인다면 이후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1300원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 적어도 1700원 부근까지는 반등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가 반등치 1700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인내가 좀 필요하신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솔 홈데코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이 좀 어려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KTH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1월 3일쯤에 그거를 8,100원에 한 40% 정도 샀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네. KTH를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신 시점이 1월 3일쯤에 매수를 하신 거고요. 예. 네. 8,100원에 40%. 예.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하락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비중도 이 정도 되면은 꽤 많으신 편이기도 네. 하고요. KTH 손실폭도 큽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설명도 함께 좀 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KTH 같은 경우에 KT 그룹 계열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통합 포털 사이트인 파란닷컴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선 솔루션 및 콘텐츠 유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마트 TV라든지 태블릿 PC 같은 그런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그런 하드웨어 장비 업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무선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보시면 스마트 TV하고 태블릿 PC의 그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 TV야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보편화될 시에 콘텐츠 경쟁력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점유율 좀 확대되고 그다음에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 같은 경우에 불법 다운로드가 조금 제한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수급 먼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KTH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 쪽에서 간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들어오고 있고 이전에도 조금씩 간간히 들어오고 있죠. 자, 공기업 성격 회사의 자회사에 국가의 자금인 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기업 성격의 국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에 단기 자금이 아니고 장기 자금이죠. 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당장에 좋지 않더라도 이후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기업적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같은 그런 장비가 아닌 소프트웨어 그리고 흔히 스마트폰에서 앱이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무선 솔루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경쟁력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강세를 이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2012년, 2013년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네네.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종목 같은 게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시면 자, 추세선을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다가 또 마찬가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6,150원 부근에서 급등을 보이고 난 뒤에 다음 부근은 6,600원까지 조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6,600원까지 하락을 할 수 있지만은 6,6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매수가가 8,1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일단 기왕 기다려본 김에 6,6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6,600원까지 가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매도해도 늦지가 않고요. 하지만 6,6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은 손실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다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6,600원까지 일단은 기다려본다. 하지만 6,600원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을 하시고요. 하지만 6,600원에서 이전의 흐름과 같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목표가 만원에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꾸준한 보유를 하시다가 예. 나중에 한번 전략을 다시 세워보는 게 좋겠네요. 예. 네, KTH 저희가 설명 들어봤고요. 이번에 문자 두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닉스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하이닉스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하이닉스가 어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또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 또 완연한 약세로 접어들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예, 아직까지 조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 한번 보시면서 일단 판단을 해볼게요. 자,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5일선을 장중이지만 5일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보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와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조금 시장하고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2,100포인트를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자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봤을 때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에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이 지속적으로 2,100포인트, 2,200포인트를 돌파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가준다면은 매수 접근,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따라 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도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고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가격 조정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지수 같은 경우에 시장 조정 같은 거 기간 조정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어쨌든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한 번쯤은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1차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야 되겠지만은 지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도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제가 보기엔 올라탈 자리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적어도 한번 27,000원 부분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 한번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당연히 상승의 초반 국면이라면 올라타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었고요. 23,000에서 30,0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20%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형주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인 27,000원 부분까지 조정을 준다면 그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나이스 이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723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3만원입니다. 3만원에 3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이 6만원대니까 거의 2배가 됐네요. 예. 3만원에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6만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맞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중간에 한번 액면 분할 같은 경우가 액면 분할 맞네. 액면 분할 분할 합병을 한번 했었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6만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참 되신 것 같아요. 예. 한참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6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아마 전문가들 뭐 다 공통점이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네네. 움직여주지 않고 이거 횡보도 아니고 그냥 63,000에서 그냥 옆으로 누워버렸죠. 네. 누워버려 이렇게 상당히 가격을 예상하기 힘든데 아마 나이스 그룹인데 나이스 종목이 나이스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국신용평가 정보 그 지수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회사 같은 경우에 아마 지수회사 같은 경우에 그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이 그 실적이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나이스 그 정보 같은 경우도 아마 주가가 이런 흐름일 거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조금 이런 주가가 누워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 같은 게 그냥 모르겠어요.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네. 종목 말고 조금 움직임이 있고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적은 어떨까요? 이분께서 뭐 전망, 예. 실적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많이 좀 생소한 업체입니다. 네네. 생소한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기업 정보를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스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회사채, 그리고 기업은 같은 신용도 평가,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가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네.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개인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 다 공개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회사 법인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런 그 신용 정보가 수요가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뭐라고 말씀드릴지 솔직히 좀 헷갈리네요, 저도. 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확대가 되기보다는 조금 정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기도 나와 있지만 그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로 전환이 됐다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용정보 회사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한국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기업에서 봤을 때 조금 신용평가라든지 신용평가 수요가 증가가 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지분법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주가도 누워 있고 향후에 조금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종목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또 나이스 살펴봤고요.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앵커님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가 게임하이. 게임하이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게임하이를 2,000원하고 2,300원하고 샀는데 네네. 30%거든요. 30% 가지고 계시고 그럼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시죠? 단가가 2,200원 되겠네요. 2,200원 정도 되시고요. 지금 예, 예. 현재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게임하이가 2,300원. 매수하신 시점이 언제쯤 되시죠? 한 20일 정도 되지 싶네요. 20일 정도 되셨고요. 예. 그래도 일단은 수익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게임하이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게임하이 살펴보죠. 예. 다음은 게임하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 그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 업체입니다. 게임 업체고 그 넥슨그룹 계열의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이 데카론, 그리고 서든어택, 그리고 메탈레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차트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1,400원 부근에서 2,600원까지 상당히 큰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 최근에 넥슨과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확대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넥슨 같은 경우에 해외 영업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력이 반영이 되면서 2011년에는 중국 그리고 북미 쪽에서 북미 쪽 해외 시장의 서든어택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급등하고 난 뒤에 최근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정체 현상이 나오고 있나 수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급을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면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도드라지는 점은 1월 25일 이후에 상당히 강했던 기관의 매수가 매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600원을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초록색 선이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다가 최근에 정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강하게 이끌어주던 기관의 매수가 정체가 된다면은 그 종목의 주가는 강하게 매수세를 이끌어주던 주체의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면 그 종목이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자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기관의 수급을 1차적으로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2,2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조금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전일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은 2,8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라. 그래서 기관에서도 투신의 수급을 먼저 체크하라. 그리고 2차적으로 2,2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면은 2,8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 하시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게임아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로 두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기획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0812님께서 제일기획 14,000원에 매수하셨다고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틀 정도 매수하신 지 됐고요. 잘못됐는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네. 제일기획 살펴보죠. 예, 다음 종목 제일기획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회사 이름에서도 조금 힌트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광고 대행사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제작할 때는 방송국에서 1차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광고 대행사를 주면서 콘티라든지 그리고 컨셉을 잡은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송에 광고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 이전에 2010년 같은 경우에 남아공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많이 있지 않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나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조금, 기관의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기관 쪽에서도 조금 투신보다는 기금 쪽에서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KTH를 말씀드리면서 기금의 성격을 말씀드렸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성격이라 보시면 돼요. 조금 장기적인 성격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은 요런 기금 조금 단기적으로 이끌어줄 매수 주체가 없고 장기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기관이란지 외국인보다는 개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네. 조금 주가가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4,000원의 매수가라고 하셨습니다. 14,000원의 매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15,000원의 저항권이 되면서 일단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난 뒤에 금일 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5일선을 이탈한 종목 같은 경우에 빠르게 5일선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조금 매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1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손절하더라도 그렇게 손절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 판단하지 마시고 내일 그리고 모레 2거래일 이상 향후 추이를 보시고 5일선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손절 대응하시고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241선인 13,000원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일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OCI 머티리얼즈 상담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상담해드리네요. 7953님께서 OCI 머티리얼즈 상담 요청을 하셨고요. 113,4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가는 105,700원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약간 손실이시죠? 예. 자,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게 최근에 조금 그 회사명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소디프 신소재에서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특수가스, 그리고, 그런 부분, 전자, 재료업체,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공정이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를 하면서 그게 사용되는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지속적으로 241선은 이탈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초에도 그렇고, 12월 말경에도 그렇고, 최근에 또 2월 초 같은 경우도 241선을 계속해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241선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평선입니다. 자, 24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장기 추세가 꺾이면서 주가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241선을 중요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41선에 놓여 있습니다. 자, 답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대응해야 될 이평선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도 나왔습니다. 자, 241선, 지금 같은 경우 241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241선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241선을 지켜준다면은 적어도 11만 7천원 부분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24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매수가가 11만 3천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24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장기 추세가 꺾이면서 1년 그리고 2년 동안 장기적으로 애를 먹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시고요. 241선을 지켜준다면은 11만 7천원까지 1차적으로 반등을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41선에 대해서도 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8,850원. 18,850원이요. 30%. 네, 비중은요? 30%. 30%요? 네. 네. 궁금하신 내용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놓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요. 올라갈 생각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는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해서 팔아야 될는지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는지 해서요. 걱정이 좀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웅진에너지 이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죠. 예. 웅진에너지 이분께서 매수하신 비중도 좀 어느 정도 되시고요. 30%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네. 지금 손실 둘에 약간의 더하면은 손실. 네, 좀 예. 약간 걱정 많이 되시죠. 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에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웅진그룹과 그리고 미국 태양전지 업체인 썬파워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정지용 인곳 그리고 페이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시공 설치 그리고 발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관련 업체인데 태양광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OCI 같은 경우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죠. 근데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업황이라든지 실적 부분보다는 정부 정책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광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육성책이라든지 최근에 OCI 말씀드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 발언이라든지 그렇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시장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조금은 정부의 정책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시책에 관심을 조금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주가가 18,650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또 18,85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상승해주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은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락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자, 적어도 18,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진정세를 보이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18,000원 부근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 2011년에 들어가면서 어떤 정부 시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당연히 18,000원에 형성을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22,000원에 설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KTH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정부 정책 그리고 테마는 언제 형성이 될지 모릅니다. 웅진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인내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요.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손절가 18,000원에 형성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락앤락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4548님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락앤락뿐만 아니라 대한전선, 아미노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한 종목만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락앤락 매수 비중이 20%시고요. 34,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현재 가격대에 비교해서 이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락앤락 가지고 가면 좋을지 저희가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락앤락인데 락앤락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가정주부님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음식물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포장 용기라든지 그런 플라스틱 보관 용기 제조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그런 실적 증가라든지, 그리고, 점유율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각이 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차트 한번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락앤락의 주가 흐름은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일단 먼저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외국인의 수급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기관의 매도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 보시면 하늘색 선이 주가인데 기관의 매도가 락앤락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투신 그리고 기금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기 때문에 주가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매도보다 매수가 많다면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적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매수가 아닌 매도의 수급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주가는 힘든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다가 최근에 와서 또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기관의 수급은 현재 꼬여있고 외국인도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가가 34,3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또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241선이 또 이탈한 상황이죠. 자, 241선이 33,6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또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시라. 현재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지만 매수로 전환해준다면 언제든지 상승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먼저 체크하시라. 그리고 2차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41선이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이탈했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준다면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241선 33,600원을 회복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34,300원입니다. 241선 대응을 하시더라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41선에서 빠른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락앤락을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증시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0.05%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532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리면서 1105원 50전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